이제 주 연결 장치 디자인이 끝나고 넘어와서 이제 클래스프 단계에서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컨트롤 쉬프트 알트에 대한 거를 설명을 드렸지만 반대편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점을 찍어 놓고 어떻게 했죠? 한번 뒤집습니다. 왜 뒤집었죠? 역방향 하는 이유는 거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역방향으로 해서 뒤집어 준 다음에 저는 어떻게 하냐면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눌러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두 바퀴 정도 이렇게 증가를 시켜줍니다. 두 바퀴 정도. 자, 이 정도로. 자, 반대편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 지금 점을 찍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넓고 오히려 얘가 좁아요. 그러면 아무 점 위에서 역방향으로 뒤집어주면 여기가 넓어졌고 여기가 이제 가늘어졌습니다. 자, 이제 정방향이 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먼저 이렇게 설정하지 마시고 두께를 먼저 잡아놓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컨트롤 쉬프트 알트를 눌러서 한 바퀴 두 바퀴를 돌릴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거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헷갈릴 때가 있어요. 무슨 의미냐면 한 바퀴 돌렸는지 두 바퀴 돌렸는지를 수치적으로 보자 이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컨트롤, 자, 쉬프트 눌렀을 때 수치가 두 개 나오거든요. 1.01, 그 다음에 1.5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1.01은 두께구나, 1.5가 폭이다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두 바퀴를 돌리기 때문에 증가를 시켜줘야 됩니다.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런 식으로 일단은 두께나 폭을 증가를 시켜줬어요. 근데 이렇게 하면 또 너무 투박하더라 이거야. 너무 튼실해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쉬프트까지는 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두께만 증가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폭이 넓다 그러면 또 이게 폭을 줄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자, 이 두 개 조절하고 손대지 말고 이제 이쪽에서는 오히려 증가를 시켜줘야겠죠. 연결 부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벌려줘야 됩니다. 이 부위에서 파절이 많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수치적으로 엔터를 치고 입력하는 방식이 아니고 일일이 내가 좀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조금 어려워요. 하다 보니까 여기는 두껍고 여기는 또 얇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준을 잡으셔야 돼요. 그 기준을. 다시 한번 지우고 어떻게 했죠? 단축키 2번 누르고 클래스프를 디자인하는 것을 띄워놓습니다. 자, UGV의 위치. 팁을 어디에 둘 거냐? 여기다가까지 올리는 사람 없단 말이에요. 보이니까. 자, 언더컷. 이 정도에다가 줍니다. 자, 팁부터 찍고 회전해서 이런 식으로 넘어갈 거예요. 확실하게 회전을 하고 여기다 찍어줘야 돼요. 자, 한번 보시면 2번 누르고, 자, 그냥 앞에서 보이는 방향에서 찍을게요. 회전 안 하고 찍었을 때 잘못된 예.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찍고 찍었어요. 안 찍히죠? 여기 찍었어요. 자, 다시. 어떤 경우냐면 이 각도에서 찍다가, 자, 찍고 나는 여기다가 찍는다고 찍는데 어떻게 되냐면 찍다 보면 이렇게 찍혀요. 여기다 찍는다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회전을 확실하게 해놓고 거기다가 찍어주셔야 돼요. 받침을. 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돌려놓고 찍고 여기에다가 더블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런 오류들도 많았고요. 자, 그 다음에 위치를, 자, 여기에서 컨트롤 알트 쉬프트 한 바퀴, 두 바퀴. 이게 두 바퀴 증가시킨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폭만 두 칸 낮추고 한 칸 낮추고, 얘는 그대로 놔두고 얘도 그대로 놔두고 위치 좀 이동해서 한 칸, 얘는 두 칸, 세 칸, 뭐 이런 식으로 약간씩 점점 벌려줘야 테이퍼드한 형태를 디자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편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여기 했던 것처럼 똑같은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디테일하게 또 클래스프 라인을 또 잡아주는 거죠.
자, 반대편도 똑같이. 일단은 지금 이 상태는 점을 찍고 뒤집어 놓은 상태까지 해놓은 거거든요. 자, 보시면 정상적인 상황인지 보세요. 여기가 좀 약간 넓고 이쪽이 좀 가늘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컨트롤 아무 점 위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전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한 바퀴 두 바퀴. 예. 이제 좀 느낌이 좀 사뭇 다르거든요. 다시 지우고 찍고 예, 회전시켜서 확실하게 프록시멀 플레이트 인전면 판에다가 찍어준 후에 역방향 스플라인을 눌러서 정방향으로 바꿔준 상태에서 아무 점 위에서 컨트롤 시프트 알트 한 바퀴 두 바퀴. 예. 자, 이 상태에서 폭만 두 바퀴 다운 한 바퀴 다운. 자, 그 다음에 가만히 놔두고 두 개는 여기에서 이제 한 칸 늘리고 두 칸 늘리고 세 칸 늘리고 뭐 이런 식으로 반대편과 똑같이 비슷하게 했습니다. 수치가 완전히 똑같진 않아요. 자, 보시면 여기 팁자리 보세요. 수치를 딱 이렇게 쉬프트를 눌러보면 1.22에 1.56입니다. 이쪽 볼까요? 1.16에 1.56이에요. 다르죠? 자, 그 다음에 이걸 아셔야 돼요. 자, 쉬프트 폭이 1.56, 두 번째는 1.8, 2.09, 2.19, 2.47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약간씩 늘어나야 되는 거고, 국소우치 디자인할 때 아날로그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치명적인 문제, 얘보다 얘가 갑자기 이 중요한 가운데 있는 이 부위가 이렇게 얇아, 예,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디자인은 절대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확인해야 돼요. 2.2, 2.1인데 1.77로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2.1보다는 높은 수치로 하기 위해서 폭을 또 넓혀주니까 2.18로 된 거예요. 이거는 괜찮다. 이러한 부분들도 주의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쉬프트가 어디에 관여하는지, 쉬프트는 폭입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은 두께,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할 때는 Alt까지 누르고, 그 다음에 더해서는 이 점 위에서 수치를 볼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되는 거죠. 아, 1.17은 두께고 1.56이 폭이구나.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디자인을 해주셔야 돼요. 마이너 커넥터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마이너 커넥터 같은 경우도 자, 여기도 폭이 좀 넓은 것 같다 그러면 쉬프트를 가지고 폭을 이렇게 좁혀주면 됩니다. 한 칸씩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아까 여기 두께 보강한다고 두께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알트 눌러가지고 두께를 올렸었죠. 자,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단축키 중요한 거는 이 클라스프와 마이너 커넥터를 디자인하는 방법에 대한 단축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디자인도 이런 부분들, 예,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